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새로운 한 주를 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 같죠? 4%에 육박하는 강세를 보인 가운데 자, 테슬라 효과로 2차 전지 섹터 약진도 눈에 띄는 오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싸질 대로 싸진 국내 증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된 것일까요? 오늘 경주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거래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지수가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가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서 네, 저는 괜찮거든요. 네. 박 부장님 조금 불만인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만이 뭐냐면 이렇게 오르면 안 됩니다. 예, 올라도 잘 올라야 돼요? 올라도 좀 시장을 흥분시키면서 올라야 되는데 그래요. 아침에 제가 9시 한 20분까지 있었던 일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뭐 소통을 하고 호흡하는 뭐 고객이 있을 수 있고 뭐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물어봤는데 9시 20분까지 아무도 진입을 안 하는 겁니다. 주식을. 뜨는 것도 있었죠. 아침에 살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예. 그냥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도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보고 누가 오늘 종가까지 땡길 줄 알았겠습니까? 시장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었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8조 9천억 정도 뭐 그래도 뭐 그랬다 치는데 코스닥은 드디어 5를 깼습니다. 거래 대금이 4조 8천억.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 5 깨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도 하시고 MG 엔솔도 하시긴 하지만 지금 뭔가 LG 엔솔은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네.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뭔가 시장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거래대금 부재 자체, 그러니까 시장 불안감 자체가 거래대금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이 빠질 때 거래가 적은 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거래 적은 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기술적으로 거의 정석인데 다행히 그러더라도 오늘 일단 지금 오늘 지금 5시 32분 현재는 삼성전자는 외인 기관 순매수로 찍힙니다. 그런데 또 6시까지 또 블록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있다 없다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6시에 동시효과 6시 때 또 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것까지 생각하겠습니까? 하도 여태까지 장중 플러스 났다가 종가에 팔아버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33일인가 32일인가 연속 순매도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시장이 계속 녹아 있는 거죠. 시장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조금 흥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속성이 보여야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드리고 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뜨고 화수목금 계속 좋지 않은 거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그때는 미국도 좋았습니다. 이게 시장이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저도 좀 지겨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좀 뭔가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번 주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향방.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100억 정도 순매수해서 끝난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순매수 방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직은 좀 체크해야 될 것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온다라는 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다들 냉랭한 마음들을 그렇죠. 계속해서 갖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천윤재 대표님, 네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 좀 보자면 우리 박현상 부장님과 말에 좀 궤를 같이 하는데요. 네, 시장이 오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2차 전지 테슬라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우리가 섹터를 봤을 때 우리가 지난 기억이 있죠. 9월 말경에 상당히 좋았어요. 네. 10월 초에 다 빼버렸거든요. 오늘 장 2차 전지가 주도해서 시장을 좀 끌어갔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믿어도 되나? 그렇죠. 배신을 많이 당한 섹터잖아요. 네, 2차 전지 섹터 외에는 이미 많이 가버린 바이오 종목들, 뭐 우리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잖아요. 그 외적으로는 굳이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빨간불로 마감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수하기에 조금 확신이 드는 우리가 종목군은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M7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좀 경계감을 갖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2차 전지 업종군을 좀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딱히 투자할 만한 업종군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엔터주 이야기했었는데 뭐 또 많이 올라왔었죠. 특히나 뭐 로제 아파트란 노래로. 그 외적으로도 지금 눈에 띄는 섹터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이차전지 섹터를 조금 주의 있게 보시면서 오늘 하루 조금 잔잔하게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수는 뭐 괜찮게 오른 것 같은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는 이런 좀 좁게 보여지는 이런 시장의 모습들의 한계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 자, 이번 주 미국장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역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또 미 대선도 아주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미국에서 주식 시장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번 주가 특히나 너무나도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실적 발표에 있어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가 정말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3분기 실적 발표 중에 이번 주에 있는 그 실적 발표 기업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빅테크들도 가장 많고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중소형 기술주도 많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기업들이 이번 주에 다 질비해 있어요. 예,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자, 그래서 사실 지난주를 제가 미국 증시 한 주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실상 테슬라 실적 발표 외에는 그렇게 시장을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이벤트는 없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었고 이런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에 약간의 온기를 좀 불어넣은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 빅테크 많은 분들께서 뭐 예상하고 월가에서도 뭐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거에 정말 그 큰 성장률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은 지속적으로 퀘션 마크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변동성도 많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경주말을 통해서 또 이제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빼고 별로 미국장도 크게 볼 게 없었다라고 본다면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그래도 눈에 띄게 올랐던 건 역시 테슬라 효과였다. 테슬라를 빼면 뭐가 남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2차 전지 섹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오늘 특징, 2차 전지 섹터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 기준에서는 많이 빠졌던 종목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기존에 강했던 종목도 조금은 오르긴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같은 섹터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오르면서 종가까지 제가 낙폭 과대 종목까지 올랐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오팡 바닥 시그널은 맞거든요. 네.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참여자들이 그 업황을 좋지 않게 보거나 혹은 약간은 애매하게 볼 때는 좋은 것만 골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안 좋은 것까지 다 샀다는 얘기는 그러더라도 해볼만 하다고 느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최근에 뭐 2차 전지, 뭐 셀업체라든지 양극재, 첨가제까지 얘기했지 언제 우리가 최근에 분리막 본 적 있습니까? 분리막 업체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도 이젠 해봐도 되겠구나라고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내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씩은 좀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내일 시초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그 2차 전지 업황 자체를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집. 그러니까는 정말로 탈탈탈탈 빈집이에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는요. 물론 국내 시장에서 빈집 아닌 섹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추가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전지 투자자 치고서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부분이 비중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긴 좀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어찌됐든 정리를 하자면은 테슬라의 주가 급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도 맞고 그리고 오늘 LG엔솔의 컨콜도 있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오늘 2차전지가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기제가 작동했던 하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테슬라가 왜 이런 효과를 발휘했냐. 사실 로보택시에 있어서 실망감이 컸고 실적이 이제 발표 실적을 기점으로 지금 다시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네. 타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그 사실 테슬라를 아마 우리 국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테슬라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로보택시 이벤트 전에요. 테슬라의 그 3분기 인도량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가장 시장에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중국 시장에 대한 그 테슬라, 그러니까 전기차의 보험 등록률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었던 그런 여러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테슬라를 보게 되면 이 전기차 시장의 펀더멘탈이 견고해야 실적 발표에서 좀 긍정적으로 요인이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수요가 좀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었고 로보택시에서는 사실상 저가형 모델 특히나 이제 모델 2라고 많은 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는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언제 그럼 만들어지냐. 많은 그 월가에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 로보택시의 그 이벤트를 보면서 모두 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럼 언제 그게 만들어지냐. 언제. 그 단어를 계속 찾고 싶었었는데 사실 그게 나오진 않았어요. 로보택시 이벤트에.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이 저가형 모델이 있어가지고 2025년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한번 이제 도장을 딱 찍기 시작한 거죠. 예, 네. 그렇게 마침표를 찍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환호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도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행보,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전기차의 어떤 인도량이 상승하다 보니까 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 시장에서는 약간의 캐즘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테슬라 실적 발표 전에 GM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GM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번 주에 포드가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GM과 포드가 전기차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제는 약간의 이제 겨울이 좀 지나가고 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 대표님은 오늘 네. 2차 전지 섹터가 좀 빨간 불을 켠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네. 아니면 아직은 좀 못 믿어온 상승세라고 보시는지. 올릴 섹터가 없어서 올렸다라고 좀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자면은 반도체 우리가 종목군에서 수급이 크게 들어갈 만한 재료가 좀 부재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조선주도 올려놨어요. 금융도 올려놨어요. 네. 바이오 섹터도 또 등치가 큰 종목들이 많죠. 바이오 올려놨어요. 올릴 만한 큰 종목군이 없습니다. 그럼 2차 전지고 2차 전지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뭐 캐즘에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좀 약간의 반대적인 의견을 조금 내보자면은 네. 우리가 주식을 좀 쉽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전기차 내 주위에 현재 전기차 수요가 있는가?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전기차 산다고 했던 주위에 제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요즘 없어요. 전기차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안 진짜로. 샀어요, 그분들? 이미 사버렸죠. 사고 살 후- 사람들은 사고 사버렸고, 후회합니까, 살 사람 혹시? 사고 후회하고 아직 저처럼 전기차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도 사볼까 했던 마음이 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왜요? 일단은 뭐 안정성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뭐 주행거리 문제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2차 전지 이 전기차 캐즘이 해결이 되려면 결국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저가형 차량이죠. 근데 이거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많이 말했거든요. 네. 신뢰감이 없어요, 솔직히. 나온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수요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창구가 결국엔 어떻게 보면 상용차인데 택시죠, 자율주행 택시.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자율주행 택시 우리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발표할 때 이게 뭐 진짠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말이 좀 앞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봤을 때 지금 테슬라가 오른 이유도 실적이 아니고 전 트럼프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분명히 정통적인 에너지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IRA 법안을 트럼프가 당선돼서 폐기 수순으로 간다면 그 수확물은 결국 테슬라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압도적 격차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테슬라는 미국에서 IRA 법안 관련 보조금을 안 받아도 실적이 기타 전기차 업체들에 비해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직접적으로 바이든 쪽 민주당이 아닌 IRA 법안을 만들어준 민주당이 아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전지 특히나 전기차 업체의 캐즘 구간이 해결돼서 2차 전지 업종군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올릴 게 없었다. 대형주 다 올려줬지 않습니까? 조선 같죠, 방산 같죠, 금융 같죠, 바이오 같죠, 반도체 애매하죠. 그러면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고
어쨌든 우리가 재료적으로도 좀 써먹을 수 있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우리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또 2차 전지 업종군에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실체는 없습니다, 아직. 하지만 재료는 부어 넣어줬죠. 주식이라는 게 실체보다는 재료와 기대감에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2차 전지가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놨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갔다. 캐즘의 구간을 지나간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판단하기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다른 의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주가 기폭제가 엔제 엔솔의 그 컨콜도 있었고요. 네. 그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컨콜 들을 때 뭐 먼저 듣냐면은 4분기 가이던스부터 들어요. 다음 분기. 항상 지금은 실적별 시즌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까가 중요한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유럽 OEM향 수요 개선 부분은 고무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있어요. 종합적으로 3분기 대 수익성 개선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실적까지 4분기 내내 끌고 갈 수 있을 것보다는 근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ESS 시장은 20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이라면 네. 이거죠. 2차 전지 안에서 혹은 ESS 쪽을 하는 이런 쪽에 세부적으로 전략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다 올랐다 치긴 하더라도 추가적인 뭐 다른 내가 종목을 고를 때 부분은 그 안에 컨콜 내용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좀 말씀을 하시고 해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는데 지난번에 그 로보택시 발표 때랑 이번 컨콜 그 테슬라 실적 발표의 다른 점은 앨런 머스크가 숫자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했어요. 이익률이 개선이 됐어요. 이익률 개선이 두 부문으로 나뉘잖아요. 뭘로 나뉘었냐면 막상 열어보면 전기차 쪽 개선은 이익률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ESS 30%가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테슬라 실적이 좋아진 거고 이익률이. 그렇게 된다면은 막상 이거죠. 테슬라를 바라보는 목표치 자체가 단순하게 전기차를 봐야 되느냐. 아니고 종합 에너지 회사라든지 플랫폼 회사를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지금 우리는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당장. 그런데 오늘 이렇게 떴으면은 적어도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추세는 이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팀장님. 네. 테슬라 실적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보니까. 네네. 뭐 지금 사실 이번 실적 저도 이제 너무나도 이제 다양한 의견을 제가 지금 듣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사실 테슬라 실적 발표 이번에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서 지금 박현삼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숫자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윤 대표님이 또 말씀해 주신 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테슬라의 저가형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연기되고 이런 부분도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지금의 이 트럼프와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를 제가 보게 되면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전 세계 압도적인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인의 어떤 칼로 휘두를 수 있는 나중에 본인의 어떤 정권이 출범이 되면 그러한 부분을 중국이나 그 외의 나라에 여러 가지 관세적인 측면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런 부분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고 나서 또 어떠한 이제 흐름을 갈지는 주가적인 측면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발을 얹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테슬라가 분명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서 말씀해 준 것처럼 ES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는 전기차의 실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펀더멘탈적으로 전기차가 잘 돼야 테슬라의 주가나 또는 PER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자체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차후 이러한 부분이 여러 세그먼트가 분할이 돼서 각 세그먼트별로 많은 어떤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게 정말 나중에는 여러 가지 종합 에너지 회사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플랫폼 회사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도기의 어떤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테슬라 실적 이게 참 우리 기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테슬라를 갑자기 우리가 흥분해서 얘기했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섹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짚어봤던 거고요. 저는 우려는 그거죠. 앨런 머스크가 화려한 언변과
어떤 시적절한 어떤 그 행동으로 시장을 막 흥분시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또 나중에 또 바꾸잖아요, 말을. 혹시 그럴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테슬라 실적을 보면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하기에 충분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그 기세가 지금 문제는 빅테크로 이제 이어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줄줄이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어서요. 일단 뭐 이번 주에 나올 빅테크 기업들 실적은 뭐 시장 예상대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서프라이즈냐 아니면 그냥 잘 나왔느냐 이 정도인데 네. 제가 이 방송 전에 아무래도 귀가 열려 있다 보니까 우리 두 분 부장님들과 팀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했던 부분이 있어요. 빅테크의 이 실적 발표는 결국엔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거고 네.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선제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이게 무조건 잘 나와야 된다.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특히나 우리 반도체 업종군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화살을 쥐고 있는 건 미증시고 미국 기업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게 좀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네. 싶은데 중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잘 나오면 안 되고요. 서프라이즈로 나와야지만 우리한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빅테크가 그동안 우리 그 반도체나 성장주 기술주들에 이제 미쳤던 영향이 워낙 지대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계속 갈 것이냐라는 포인트에서 본다면 박 부장님. 일단 종목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은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네. 저는 가장 주목하는 게 이번 주는 메타예요. 메타. 왜요? 메타는 성장성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메타가 움직일 때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기타 AI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메타도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를 그렇죠. 한 상태이고 그렇죠. 이번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기 지금 시작하는 때문에 중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헤드셋 같은 경우, 그 글라스 같은 경우도 얘기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콘콜 내용, 아니 그 실적 발표 내용도 중요하고 네. 그 안에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발현이 되는지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잠깐 복귀를 해보면은 왜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고 다 힘들어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은행주가 급등 나왔습니다. 경험적으로 은행주 급등 나올 때 코스닥 8,900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들고 있었던 개별주들이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살릴 만한 거는 제 경험적으로 메타가 올해는 한두 번 정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메타를 좀 보고 있는 중이고 일단 지금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에 온으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이틀 연속 하는 게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지난번 그 실적 발표 2분기 때 그 미국 시장일 때 박종원 팀장님이 안 좋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계속 안 좋게 나왔습니다. ASML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뜨뜻미지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또 이제 다음 달에 넘어가는 엔비디아까지 봐야 됩니다. 진짜로. AI 버블이든 뭐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냉정과 열정 사이로 무난할 가능성이 큰데 내가 보이고 있는 섹터의 빅테크가 좋은 실적을 보이면은 그날 아침에 저는 좀 과감하게 좀 매매를 하더라도 그날은 좀 해볼 만한 시장의 뭔가 매매 타점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이 빠르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M7 중에서 뭘 제일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는 M7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쓰는 시기가 좀 지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 같이 묶여가지고 M7으로 해서 뭐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주가 상승돼서 보여줬지만 지금 이제는 월가에서 보고 있는 그 자체가 M7 내에서도 우리가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이 앞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구글과 메타 같은 경우에도 광고 또는 경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관점으로 그런 이제 기준점으로 이제 들이대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아마존 연말 소비다 보니까 이런 가이던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각각의 M7 종목들마다
다 다양한 이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 M7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전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한 기업이 좋기 때문에 나머지 M7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시점은 우리 조금은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M7 외에서도 우리가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그러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사실 뭐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중국의 부양책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가이던스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반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은 다양한 관점으로 특히나 M7도 나눠서 봐야 될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은 그런 거잖아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별로예요. 별다른 혁신적인 게 없어요.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반영됐죠. 이젠 이렇게 M7도 그런 개별 이슈별로 봐야 된다라는 거. 아까 메타를 주목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AI 투자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나오는 퍼포먼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죠.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상용화된 서비스를 내놨으니까 거기에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숫자로 잡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같은 M7도 다 이유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네. 지금 가이던스 숫자 나와야 돼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AI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최근에 엔비디아부터 오르긴 했지만은 그 나머지 기업들도 같이 내가 동반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시기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게 보여주지 못한다? 그럼 조금 주가가 좀 슬로우 다운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국내로 넘어가서 그러면 또 국내 관련 반도체 쪽도 그러면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 올라오긴 왔는데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이게 지금 빅테크 시즌이 지금 발표되는 중이잖아요. 네. 중에 우리가 또 보면은 31일 날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PC도 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실적만 보고 있지만 매크로도 안 볼 게 아니다라는 거고 우리가 매크로 볼 때 국채금리 4% 이상대 넘어와 있잖아요. 또. 네. 그러면은 이것까지 그날 어떻게 워킹하는지에 따라서 빅테크 실적 발표하고 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다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좀 커질 구간 같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오르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오른다 그래서 흥분해서 내가 추가 매매를 하거나 이런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난 다음에 해도 좋지 않을까. 다음 주에 다 확인된다. 왜요? 일단 대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은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아까 M7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좀 눈에 띄게 그 주가가 이제 흐름을 보이는 곳이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흑백요리사 보셨는지? 봤습니다. 흑백요리사, 지옥, 요즘에 K 콘텐츠 때문에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넷플릭스가 M7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 그렇습니까?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렇죠. 가이던스에서 네, 가이던스에서 오징어 게임 2가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정말 많은 이제 그러한 이제 컨텐츠들 특히나 넷플릭스의 실적을 견인했었던 컨텐츠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즌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같이 좀 나왔었고요. 사실 최근에 파이퍼 샌들러에서 그 10대들, 20대들을 통해 10대들의 그 브랜드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브랜드 설문 조사가 있는데 네. 작년에는 가장 많이 보는 이제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였어요. 근데 지금 이번 올해에는 넷플릭스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OTT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넷플릭스로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월가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해서 좋은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M7 하면 넷플릭스는 빠져 있었는데 이제 넷플릭스를 좀 넣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넷플릭스가 사실상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겠습니다만 삼성전자보다는 시총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굴지의 엄청난 그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사실 이렇게 OTT 시장에서의 넷플릭스가 견고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광고 요금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광고 요금제가 나왔을 때는 야 이렇게 돼서 구독자들이 많이 빠지거나 멤버십이 많이 이탈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 우려를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버리는 그러한 이번 실적 발표가 나와서
이 모멘텀은 아마 4분기 또 내년까지 혹시나 4분기에 나오는 여러 이제 컨텐츠가 어떠한 이제 인기를 또 휩쓰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모멘텀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광고용 요금제가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된 게 오히려 고객 이탈을 막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구독 요금제 너무 비싸지니까 이대로 프리미엄 요금제만 내세웠다가는 고객 이탈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걸 막는 게 광고용 요금제가 그렇죠. 됐다라는 분석이 지금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K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오징어 게임 2 말씀하셨죠? 흑백요리사도 아주 뭐 글로벌 히트를 했죠. 예. 우리 미디어계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구나. 맞아요. 다시 한번 저력을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대표님? 일단 뭐 저력을 확인한 건 좀 맞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 차원에서 좀 흐름을 보자면 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최근에 뜨거웠던 게 지옥2죠. 지옥2고 지옥2의 제작사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고요. 이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건 콘텐트리 중앙이거든요. 주가 추이를 보자면 콘텐트리 중앙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상당히 갭상승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지만 제가 지옥이라는 그 컨텐츠를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두 편 보고 말았습니다. 예, 주가 역시 좀 가다 말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상당히 특이한 점은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덱스터라는 종목이죠. 덱스터라는 종목은 결국 이 영상에 어떻게 보면 특수 효과를 넣어주는 기업인데 덱스터는 오르고 실질적으로 지옥2를 제작한 제작사는 못 올랐다. 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올 하반기에 오징어 게임 시즌2 있죠? 네. 제작사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 제작사 따라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상당히 공격적인 의견을 예,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네. 제작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말이 있죠. 예. 예, 공격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별로 크게 또 기대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작사보다는 관련돼 있는 이런 덱스터 같은 약간은 사이드에 있는 종목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사의 리스크를 두시는 거는 예. 해당 콘텐츠가 흥행을 하지 못할 경우를 지금 감안을 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흥행을 하더라도 제작사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실제 계약 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통 이 제작사가 우리가 투자금 받아 제작하고 공급하면 끝이기 때문에 네.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업종군에서 파급 효과를 얻고 수혜주로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뭐 추후에 좀 말씀 또 드리겠지만 네. 뭐 지금 로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뜬금없지 않습니까? 소맥 맥주가 뜨고 있다는 게 그런 식으로 약간은 우리가 좀 사이드 쪽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굉장히 공격적인 의견을 주셔서 네, 박 부장님. 오늘 그냥 관련 주들이 셀온이 나왔어요. 다 고점 대비해서 다 밀려서 음봉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나온 이유가 사실은 그 지옥2가 정말로 히트를 쳐서 1등을 하더라도 저는 일부 셀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내 증시의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셀온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안 나오냐면 실적이 좋아질 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나왔었던 미디어 콘텐츠 관련 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개별 기업은 좀 빼겠습니다. 그 미디어 콘텐츠 안에 있는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이 일단은 최근에는 그렇게 바닥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지금은 서프라이즈 아니면은 좀 빠지는 시기거든요. 워낙 시장이 어려워서. 그러니까는 뭔가 드라마틱한 실적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굵직한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연결 자회사 실적 부진에 기인해서 기존 추정치보다 살짝 좀 슬로우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단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쟁력은 확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옥2를 방영하는 시즌 자체가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는 제가 지금 2주 때 얘기 드리고 있죠. 기억나시죠, 팀장님? 정말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냉정합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는. 오르면 그냥 때립니다. 실적이 없는 종목이 오르면은. 왜 그렇게 계속 세론이 나오는 거는 그 실적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의심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 실적이 그러니까 그 흥행을 했는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면은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적이 나온다 하는 얘기는 아까 우리 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비가 좀 어느 정도로 러프하게 좀 나와가지고 실적 가시성이 눈에 보일 때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확인 좀 보니까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단소장이 별로 없어요. 나와 있는 게. 그러면은 일단은 기존의 지옥2 스케줄을 보고 살살살살 매수를 하셨던 분이 오늘 확인을 하고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매매가 비단 지금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서도 있었습니다. 언제요? 저희 코로나 때요. 넷플릭스 주가 신고가 치고 정말로 세게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의 흐름이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좀 다르다. 아까 시총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 저기 상식삼아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346조, 넷플릭스가 449조입니다. 100조 차이 납니다. 거의.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결국 넷플릭스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건 소위 자금력을 앞세운 규모의 경제를 계속해서 그렇죠. 달성해 갔다라는 거고, 그걸 우리 미디어 업계로 도입을 해보면은 우리 미디어 업계도 영세하게 있다가 결국에는 조금씩 인수합병도 되고 대작들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조금씩 덩치도 키워나가고, 혹시 그 다음 작품이 잘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도 비축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산업적으로 만들어진 이 그림들을 보고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아파트죠? 예. 아파트를 얘기로 들면 지금 YG 주가가 지금 뜨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천 대표님 일시적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YG 주가적으로 보자면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맥주도 일시적인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과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미국 시장에서 뜨거웠을 때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풍선 바람 빠지듯이 다 반납해버리죠.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뜨고 있는 게 제가 관련주가 뭐가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YG 말고는 식음료나 뭐 맥주 쪽인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소맥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주류인가요? 단기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는 끌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지금 제가 보면 매우 제주 맥주나 화이트 진로에서 해외 시장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기업의 목표치, 우리 네.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 거고, 이게 뭐 기업의 주가에 크게 부양될 정도로 매출 상승이 단기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뭐 크게 좀 가다가 말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내겠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뜨긴 떴어요, 박종훈 팀장님. 네.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글로벌로도 예를 들어서 스포티파이 같은데 1억 뷰 돌파했잖아요. 뮤직비디오 같은. 맞습니다. 1억 뷰 돌파가 사실 이제 히트하지 않는 거냐, 이제 딱 기준- 다른 숫자인 거기도 하고. 맞아요. 뭐 지금 뭐 저도 사실 뭐 지금 사실 컨텐츠가 하나의 히트가 되고 나서 이 주가 측면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급변하게 바뀌는, 그러니까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가는 어떤 대세다, 또는 지금의 어떤 이 부분이 실적으로 우리가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논하기에는 너무나도 급변하는 그러한 변동성이 있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급등하는 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600원이었던 주가가 7,000원까지 한 6거래일 동안에 7,00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갔거든요. 지금. 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기보다도 우리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그러한 투자자분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유행이라는 것은 급변하는 부분이 있고, 네. 이러한 부분이 또 시너지를 해서 제2의, 제3의 그런 아파트 같은 그러한 음악을 내놓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정말 시장에서 선택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두 분 말씀은 YG 플러스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건 APT의 흥행이 끝나가는 시점이면 주가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끝나는 라고 시점에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고요.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일 잠깐 말씀드리자면, 요즘 최근 시장 참여자들이 왜 피로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사실 내일이 그 아파트의 빌보드 차트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밤이든 새벽에 나온 거를 보고 이제 인라인 차트에 진입을 하게 되면 뭐 매수를 해야 된다. 탑 10 안에 든다. 예를 들어서. 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면. 근데 오늘 오후에 갑작스레 들어올리는 거예요. 시장이 질이 썩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미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째려보는 투자들은 또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국내 시장이 최근에 정말로 많은 정보들,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그 타임라인 스케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내가 언제 발표를 하고 뭐 어떤 차트가 언제 나오고 이런 거를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혼자 알거나 혹은 시장 활용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텔레그램에 난리가 납니다. 그냥 하나 아이디어 공유가 되면은 한꺼번에 다 반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식할 때, 예전에 같은 넷플릭스 관련주를 매매할 때랑 지금 혹은 음원 관련주, 강남스타일 관련주를 매매할 때랑은 시장이 또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새로운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 혼자서 알고 매매를 해야지 이러면 그냥 저평가 주식 들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참여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그 공유하고 있는 알고 있는 거가 주가로 발현될 때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몇 달 만에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시장. 하이브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만약에 엔터 대장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하이브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밖에 갈 이제 수 없다? 새로운 아티스트가 나와서 기존 아티스트가 나와서 뭐 저기 음반 판매량이 히트가 쳤다. 그건 우리가 한 재작년까지는 레포트 보고 알았거든요. 애널리스트 레포트. 그걸 실시간으로 띄웁니다. 애널리스트 자료보다는 실시간 보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네. 이 아티스트 진입 빡 뜹니다. 그럼 바로 움직여요. 좀 연세가 있으시고 혹은 저처럼 고객이랑 통화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런 약간은 손이 느릴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확인해서 이제 뭔가 이제 매매 타점을 보고 이제 해야 돼 준비할 때는 이미 갭 상승이 나와 있거나 장중에 그게 뜨면은 3, 4%, 4% 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좀 지금 시장을 조금 좀 깊게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엔터주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좀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와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죠. 방탄소년단은 사실 이게 중량감이 다른 그룹이잖아요. 지금 많이 제대했어요. 이제 완전체 방탄소년단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까지 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하이브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반응을 해서 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가의 수준이라는 게 되돌림이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하방을 계속해서 다져가면서 주가 선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데 조금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엔터주들이 한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3분기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실적 발표가 조금 슬로우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면은 실적을 다 끝나고 그 종가에 샀어요. 발표한 날. 네. 대부분 투자자 그렇게 좀 매수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그 다음 분기 전망이 좀 가시적으로 나올 때 한 11월 한 중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좀 좋아지는 건 명약 관화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식을 꼭 저점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알 때 그때가 소외가 덜할 수 있고 특히 지금 같은 뭐라 그럴까요? 거래 대금이 달리고 조금은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좀 영민하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경주마에서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샀습니다. 34일 만이군요. 네. 한 달여 만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주가도 많이 올랐죠. 오랜만에 거의 4%에 육박하는 주가 오르는 모습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오늘 또 뉴스가 있었어요. 예. 이건 박종원 팀, 이거는 박 부장님께서 잠깐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대만 쪽 매체에서 삼성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라인에 대해서 좀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회사에서 공시라든지 보도자를 띄워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랑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그런 추측성 기사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의미를 져야 될 거는 나왔는데 올랐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나왔는데 음봉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물론 오늘 시장의 특징 자체가 아침부터 종가까지 오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할이 당연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오늘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냐면은 정말로 극도의 저평가까지 떨어진 건 맞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특징은요. 하이닉스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좀 이러면은 뭐냐면은 디램 그 레거시 업황에 대한 극도의 밸류에이션 하락 부분을 외국인이 일부 들어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HBM 최근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올랐으니까는 일부 차익 실현. 오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극도의 저평가 상태에서는 아시다시피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시기적으로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4% 정도 오르는 주가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횡보되는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부의 뭔가 그 과정이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뉴스가 되리라고 저도 뭐 좀 희망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주가라는 게 희망이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런 거.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통화를 좀 하면서 네. 정말로 힘든 분의 통화까지 받았어요. 삼성전자를 내가 신용으로 매매를 했는데 네. 너무 힘들다. 개인 개인 투자 거죠? 자본이시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일부 대출까지 끌어서 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죠. 제가 6만 원이 또 새로운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또. 왜냐면 6만 원 한 6만 5천 원 깨질 때부터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매물 벽이 쌓여져 있는 거 조금 아니에요? 쌓여지는 거죠. 그럼 올라올 때마다 또 이렇게 좀 걸리는 거죠. 그러면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소화 과정의 일부 점쳐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오르면은 그게 기술적으로 이중 바닥이든 N자형 패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바이더 딥을 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 그죠? 그런데 뭔가 나는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고 혹은 매크로가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대만 매체 보도는 말이죠. 추측이고 일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그 공급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취재 내용이었단 말이죠. 예. 천 대표님, 삼성전자 문의 들어오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 굳이 삼성전자를 저는 또 그렇게 말씀드릴 것 오늘 천 같습니다. 대표님이 전반적으로 예. 굉장히 부정적 의견들을 계속해서 예. 피력하시네요. 굳이 삼성전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박현상 부장님이시죠? 말씀에 한 가지 동의하는 게 네.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확실한 조금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지금 보니까 종가가 5만 8천 원 정도에 마감했거든요. 5만 7천 원, 8천 원 단에서 약간 눌려주는 기간이 있으면 차라리 저는 매수에 좀 적극적인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대 낙폭에 따른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다 정도로 또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오히려 조금만 더 지켜보자. 2, 3일만 지켜보면 됩니다. 특히나 빅테크 이번 주 실적 발표 있죠. 다음 주까지 있죠. 지켜보고 가셔도 늦지 않아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아주 많습니다. 예, 내려갈 수 있는 확장, 하방으로 빠질 수 있는 확장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이번 주에 오늘 내일 살 필요 있겠습니까? 일주일만 더 기다리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이달에 어쨌든 확정 실적 나오니까 예. 그때 컨콜도 하고 네네네. 컨콜에서 뭐 대략적인 앞으로의 아웃라인들을 이제 제시를 하겠죠. 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 힘드시니까 네. 저는 딱 다음 주까지 미 대선 종료 시까지만 기다리고 가격적으로 5만 7천 원, 8천 원 눌림 기다려보고 여기 눌려진다 싶으면 그때 가시면은 하락은 조금 올라간다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11월장을 우리는 또 맞이하게 되죠.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국내 증시가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내고 반등을 모색할 시점이 됐다라는 공감대, 이른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주마도 그 기대 잔뜩 모아서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